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쫄리면 돼지시던지. 이 씨발로 어디서 약을 팔어? 씨발 천하의 아기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오냐 내 돈 못하고 내 손모가 들건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최동훈 감독의 최대 명작 타짜에 담긴 감독의 의도 비하인드 스토리 TMI 3탄입니다. 1탄과 2탄은 우측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주민해 볼까요? 혹시라도 이 영화를 아직도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먼저 보시길 추천합니다. 나는 위를 맡을 테니까 너는 아래를 맡아. 방무석은 왠지 한식당 같은 곳에 머물 것 같아 설정한 공간입니다. 곽철용과 한판 제대로 하기 위해 방무석을 섭외하는데요. 당시의 맥주를 구할 수가 없어서 수입 맥주로 설정했죠. 오지게 걸릴 뿐. 맞자. 결의에 찬 표정으로 멋있게 등장하지만 안녕하세요. 어떻게 식사 안 하셨어요? 바로 분성이 나오는 광렬. 곽철용의 공간은 그가 운영하는 볼링장 사무실입니다. 철용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설정을 하고 처음에는 통조림 공장을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 다른 곳을 찾다가 군산 로케이션을 다니며 볼링장을 발견하고 바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손은 제가 먼저 잡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촬영을 시작하고 이 자세로 12시간을 꼬박 찍었습니다. 움직임 없이 앉아 있어야 하고 카메라 앵글도 한정되어 있어서 도박 영화인데도 도박 장면을 너무 찍기 싫었다고 하네요. 꽃이 피었구나. 아우 그냥. 돈을 계속 잃고 있는 무석. 묻고 더블로 가. 내가 기리할게. 아무리 지가 길이를 한다 해도 고니는 이런 기술을 할 수 있죠. 이 한 컷을 위해 20번을 반복해서 한 컷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직접 했죠. 몇 번의 사고 파토로 쌓인 돈이 10억. 한 끗? 한 끗인데 5억을 태워? 이 돈 착한 데 쓰겠습니다. 곽철용 돈을 쭉 빨아내고 무석을 기다리는 고니와 광렬. 이곳은 반포의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입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물고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은 길이 길게 뻗어있는 곳을 찾다가 이곳을 발견했다고 하죠. 아 죽겠다. 찍을 땐 몰랐는데 개봉 후에 보니 광렬이 드는 캐리어가 너무 가볍다는 건 감독만 알고 있는 옥의 티라고 합니다.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게 내 결론이다. 이래저래 불쌍한 무석은 그만. 잘 모르시지? 이 볼링핀은 당연히 특수 제작한 소품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렇게 맞으면 아픕니다. 당연히 칼을 맞아본 적 없지만 왠지 숨이 안 쉬어질 것 같다는 상상을 하고 만든 조승우 배우의 디테일한 설정입니다. 그렇게 기절한 고니가 깨어난 곳은 이 씬은 히치콕 영화처럼 고전적인 느낌을 내길 원했다고 합니다. 마치 터미네이터가 나올 것 같은 날카롭고 삭막한 곳을 찾다가 수원의 한 철제소를 찾아 헌팅했습니다. 진짜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무도 모르겠다는 공포심을 유발하고 싶었다고 하죠. 일반적인 영화의 클리셰는 책이나 아버지의 유품 또는 성경책 때문에 살아남는데요. 감독은 돈이 고니를 살렸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화란이 세란이 살아왔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회장님 밑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독은 이쯤에서 관객이 폭력에 굴복하는 고니에게 실망하길 원했다고 합니다. 조승우 배우 역시 처음 시나리오를 읽다가 이 부분에서 고니에게 실망했다고 하는데요. 그 실망감은 곧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하죠. 영이 길면 긴들 정이 처박혀 살 것이다. 용의 손의 문신은 엔딩을 위한 복선으로 설정한 컷입니다.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잘난 놈 새끼고 안경제비같이 배신하는 새끼들 다 죽였다. 차 안에서도 그냥 가지 않고 쉴 틈 없이 쏟아지는 명대사. 이 대사 역시 감독이 전부 어디선가 들은 말을 바로 메모해뒀다가 써먹은 대사들이라고 하죠.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실제 사람들이 썼던 말들이 대사가 되고 그게 배우 입을 통해서 나오니 전혀 자기적이지가 않습니다. 영화를 위해 감독 본인의 차를 과감히 부셔버렸습니다. 차가 뒤집혀 전복되는 컷은 2번이나 시도했지만 전부 실패했다고 합니다. 차를 3대나 사용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실패 후 차를 크레인에 매달아 천천히 넘기며 찍은 후 편집으로 어떻게든 해보려 했지만 역시나 너무 어색해서 결국 거꾸로 넘어지는 차는 CG로 만들어 연결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초룡을 보내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고니. 아 섰다 죽이지. 이렇구나. 내가 복수해줄까? 괜히 끼지 마세요. 걸려들었다 표정 바뀌는 타이밍에 트래킹 그리고 절묘한 백고동 소리까지 연출에 만들었습니다. 바트는 517 기삼이야. 기세라는 게 결국 단돈이거든. 저 멀리 호구 아저씨의 기사가 차를 닦고 있다는 디테일. 기사는 정마담의 수하 빨치사안입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화투는 그냥 재미로 치셔야죠. 원작자 허영만 선생님과 산악인 고 박영석 대장님이 보이네요. 감독은 생에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은 느껴지는 포스부터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죠. 호구는 돈을 잃는다. 그 돈은 다시 나에게 들어오고 실제로 돈을 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돈은 그냥 돌고 돌 뿐. 무서운 사기 도박의 시스템을 보여주는 몽타주. 전문 용어로 산승일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걸리면 다 빨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영화의 가장 큰 주제는 도박이 이렇게 무서우니 하지 마세요입니다. 험한 데 오지 말고 조심해서 가. 그 험한 데가 예림이 것인 걸 아직도 모르는 호구 아저씨. 고니 소식 좀 들은 거 있으세요? 고 선생 여기 있는 줄 알면 고니가 당장 올 텐데. 감독은 살아남은 고니가 어디에 있을지 궁금해하길 원했습니다. 또한 광렬과 고니의 관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음을 표현하려 했죠. 강렬한 포스 뿜으며 아귀가 도착한 곳은 초룡의 장례식. 복수해줘야죠. 인간적인 감정으로다가 접근하면 안 되지. 고깃값을 번다. 뭐 이런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다가 나가야지. 에라이. 최동훈 감독과 절친인 박찬욱 감독의 영화 복수는 나의 것에 대한 작은 항변으로 만든 대사라고 합니다. 아, 난 돈만 받으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대모사를 해온 너구리. 경경장에 오면 돈을 짜리야. 그 누군가가 누굴까? 이빨이 평경장을 죽인 건 정마담의 수하 빨치산이었죠. 감독은 반전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평경장을 누가 죽였는지에 대한 미스테리는 끝까지 가져가지 않길 바랬다고 합니다. 결말은 오로지 고니의 감정에 집중하기 위해 평경장을 죽인 범인을 미리 폭로했습니다. 평경장.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이 길로 들었어. 과거 둘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고니가 이런 대사를 하는데 평경장이랑 잤지. 잤을까요? 에헤이 상상력이 많으면 그 인생 고달프. 정마담과 아귀에겐 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상한 아저씨 한 명 판에 낄 거야? 정마담은 주요 등장인물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저 사람 지금 하나님도 못 말려. 알잖아. 자기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아무도 못 말릴 때의 정마담과 그녀를 판에 끌어들인 평경장, 아기와 짝귀의 대결, 얼치기 초보 타짜 고광렬과 이들 사이를 오가며 뒷일을 하다 평경장에게 빚을 지는 너구리. 나도 평경장한테 빚이 있어. 타짜의 스핀오프가 꼭 나오길 바라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 씬을 찍을 때 김윤석 배우는 너무 긴장해서 손을 바들바들 떨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속옷의 탄력이 너무 좋아 잘 안 내려와서 NG가 많이 났다고 하죠. 손이 거치네. 어려운 거 끝났다는 안도의 웃음이라고 합니다. 오장군에게 딴 걸 평경장이 물에 던진 총인데요. 물에서 건져내는 컷은 안 찍었지만 관객들이 다 알 거라 생각했다고 하죠. 잘 오셨어요. 호구 아저씨의 배에서 벌어지는 판때기. 배 내부는 익산에 창고를 섭외해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쫄리면 죽던가. 아무것도 모르는 호구와 호구의 돈이 목표인 광렬, 그리고 광렬의 손모가지가 목적인 아귀입니다. 아직은 아기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죠. 어이, 고광렬이. 너는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이 씬에서 아귀에 선글라스를 씌워 눈을 가린 이유는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에 선글라스를 벗으며 무시무시한 얼굴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너 다음은 고니 차례예요. 이때 집어든 오한마는 소품이 아닌 진짜입니다. 이 장면 이후 고니의 평경장에 대한 회상 장면이 삭제됐는데요.
평경장이 버려진 화투장을 보고 내기하자며 홀수임에 걸겠다고 하죠. 고니는 그냥 한번 걸어보겠다며 짝수에 거는데요. 버려진 화투장은 9였고 이건 평경장이 미리 버려둔 화투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치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는 교훈을 남기죠. 이후에 아기와의 싸움에서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이 대사와 연결되는 씬이었으나 아쉽게 삭제됐습니다. 우린 무조건 돈만 챙긴다. 고니는요? 대사는 없지만 모든 게 담겨있는 이 표정. 이 바닥엔 영원한 친구도 원수도 없어. 기가 막힌 비클로즈업과 디졸브. 이 느낌 좋은 컷은 감독이 좋아하는 기법인데요. 전작 범죄의 재구성에서는 김 선생 얼굴에 디졸브를 물려 이런 명장면을 만들었죠. 저녁은 먹고 왔어? 말빨 조지지 마 씨발. 고니가 아귀를 처음 만났을 때 평경장과 아귀가 기차 안에서 떨어져 있던 거리가 연상되도록 고니와 아귀가 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대화한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아직도 분위기 파악이 안 된 호구 아저씨. 지금 당장 배에서 내려. 여기는 지금 지옥이에요, 이 X나. 조사 중에 알게 된 사실. 실제 호구를 통해 도박꾼들을 잡으면 이 호구는 본인을 엮은 여자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놓아달라고 애걸복걸 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서부극에서 자주 등장하는 마지막 결투 같은 느낌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도박씬은 스티브 맥퀸 주연의 영화 신시내티 키드의 40분이 넘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은 마지막 도박 장면을 오마주했습니다. 이대로 앉아 3일간 촬영했다고 하죠. 지금까지 도박씬은 인물 소개 위주로 빠르게 편집했다면 마지막 도박은 실제 싸우는 느낌이 들도록 천천히 진행됩니다. 테이블 위에 핏자국을 지우지 않았다는 디테일한 설정. 두 판에 10억. 그냥 지나가는 컷일 수도 있지만 고니의 웃음이 딱 보이자마자 아기 등으로 가려지는 컷을 찍고 감독은 기분이 너무 좋아졌다고 하죠. 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겄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해건 들지 마! 손모가지 날라가 본 게. 사쿠라네? 사쿠라야? 고광렬은 가짜 손에 진짜 칼과 망치를 썼다면 아귀는 진짜 손에 가짜 오한마를 사용해 촬영했습니다. 물론 가짜 오한마라도 이렇게 맞으면 아픕니다. 고니가 시계를 보자 밖에서 너구리 역시 시계를 봅니다. 너구리와 고니의 계약은 생략하고 관객이 예상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왜 죽였어? 나한테 소리치지 마! 이 장면을 찍을 때도 혜수 누나는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평소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연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본인도 모르게 너무 무서워서 연기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난 딴 돈에 반만 가져가. 최영환 촬영 감독의 아이디어로 고니와 정마담의 톤을 다르게 설정해 각자의 감정이 다름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지 마. 안 돼. 고니와 정마담의 분노가 부딪혀야 하는데 아무래도 정마담의 분노를 이끌어내야 할 명분이 부족한 것 같아 현장에서 돈에 불을 지르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실제로 불을 붙여 너무 위험한 촬영이었는데요. 이 불을 꺼야 하는 김혜수 배우는 진짜 너무 무서워서 정신없이 촬영했다고 하죠. 실제로 불덩어리가 발로 떨어져서 너무 놀라 소리친 컷입니다. 평생 모아놓은 돈을 전부 태워버린 정마담. 이곳은 군산의 한 부두에서 찍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안개가 몰려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이 씬의 마지막에 마치 특수효과로 만든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었죠. 감독은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마담과 고니의 첫 만남이 생각나서 만약 다시 편집을 한다면 이 씬에 회상컷을 넣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복수가 끝난 것 같지만 아직 초룡의 복수를 해야 하는 용해가 남았죠. 감독은 기차에서 벌어지는 액션을 꼭 한번 찍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철도청에선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허가해주지 않아서 세트와 세워놓은 기차에서 촬영 후 편집했습니다. 이 화장실 입구에서의 액션은 세트입니다. 이 장면은 실제 달리는 기차를 따라가며 촬영했습니다. 기차 밖에 매달려 있는 건 세워놓은 기차에서 강풍기를 틀고 와이어에 매달려 찍은 후 합성했습니다. 기차에 걸린 와이어 그림자를 지우는 게 더 어려운 작업이었죠. 허무하게 뿌려지는 지폐들.
주변 주민들이 진짜 돈인 줄 알고 이걸 줍겠다며 난리가 났었다고 하죠. 떨어지는 고니는 조승우 배우를 똑같이 만든 더미입니다. 자, 봅시다. 오프닝의 내레이션은 경찰에게 잡힌 정마담의 진술이었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보충 촬영한 씬인데요. 촬영 중에는 손톱을 붙여 길었는데 이 장면은 손톱이 짧은 걸 볼 수 있죠. 네, 봤어요. 고니는 어디로 갔을까? 초반에 말했지만 원래 엔딩은 고니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고니가 열차 밖으로 떨어진 후 빈 가방이 걸린 채 역에 도착한 기차, 그리고 삭제 장면에 나왔던 벽에 닦은 핏자국을 보여주며 그의 죽음을 암시했죠. 사라진 고니는 필리핀에서 바카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도박 영화라는 이유로 한국의 카지노에선 촬영 허가를 받지 못해서 필리핀의 카지노까지 가서 촬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마지막 컷은 필리핀 수빅에서 촬영했습니다. 태풍이 오기 직전이라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았다고 하죠. 과연 그는 누구에게 전화를 걸려 했을까요? 사실 용의 손의 문신을 보여주기 전 미용실을 차린 세란과 화란, 고광렬이 고니를 그리워하는 장면과 카지노에서 쓸쓸히 보이는 고니의 뒷모습, 이제는 부부가 된 광렬과 세란, 따뜻한 가족의 식사 장면과 고니가 필리핀에서 혼자 식사하는 장면을 교차 편집한 씬을 삭제했죠. 이런 장면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정마담에게 전화할 것이라는 관객은 없었을 것 같네요. 고니가 도박을 끊을지 계속 할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원작에선 도박을 끊고 건실한 사업가가 되는데요. 지리산 작전은 어떻게 됐는데요? 타짜 신의 손에서는 원작을 따라가 도박을 끊고 신의 손이 됐지. 신의 손이 됐다는 고광렬의 대사가 있죠. 이후 이어지는 곡은 한대순 님이 부른 불나비. 감독이 시나리오 쓸 때부터 줄창 들었던 곡입니다. 이 음악을 들으며 조승우 배우의 이미지를 떠올렸다고 하죠. 자, 센터장이 생각하는 한국 영화 탑10 중 무조건 상위권 안에 들어가는 영화. 채널 돌리다 보게 되면 무조건 끝까지 가야 하는 도박 같은 영화. 최동훈 감독의 타짜였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 업로드 소식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